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제가 지난해 6월 2일자 삼고시대 온다, 그리고 10월 7일자로 2022년에는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온다 라고 방송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8개월 만에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물가 시대 충격 온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처음 겪는 일이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에 대해 미중 갈등으로 시작된 공급망 문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악화하면서 글로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 들어 점차 상승폭을 키우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등 생필품 물가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함께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0.5%를 유지하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 1.75%까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물가 불안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아마도 연말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를 수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 8%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가 언제쯤 안정화될까요? 당장은 끝을 예상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내년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고환율의 고물가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달 대비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올랐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꾸준히 오르게 되면 결국 2,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의 오름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 건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석탄과 석유 제품은 1년 전보다 82% 넘게 치솟았습니다. 팬데믹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거래는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를 더 비싸게 주고 사오다 보니 무역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높은 환율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달러값 1,300원은 위기를 부르는 공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달러당 1,300원을 넘어 약세를 이어간 것은 3차례 뿐이었습니다. 1997년에서 98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등 모두 대내외 위기 상황 때 원화값은 떨어졌습니다. 지난 23일이지요. 원화값이 12년 11개월 만에
달러당 1303.5원을 기록하며 시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떨어지는 원화 가치를 두고 과거처럼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 값이 1,300원 수준까지 상승한 배경에는 국내 경제 기초 체력의 급격한 약화 혹은 붕괴보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 강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무역 수지 악화,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요건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통화와 비교해도 원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6월 24일까지 8.4%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는 마이너스 14.6%와 영국 파운드화는 마이너스 9.0% 등보다는 낮고, 중국 위안화 마이너스 4.8%와 대만 달러 마이너스 6.9% 등보다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달러값 1,300원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은 데다가 원자재가 급등에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어 기업과 가게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달러값 1,300원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원화 약세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값은 1,35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 이상 뛰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격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5월 10% 가까이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고물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공산이 큽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져 연간 물가 상승률이 5% 선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송을 통해 6월에서 8월은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 6%대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11월에 6.8%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대를 이어가다가 3월에 4.1%, 4월에 4.8%, 5월에 5.4%로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대란, 그리고 중국 봉쇄책 등으로 경제 성장이 저조한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일 쇼크 이후 50년 만에 세계 경제를 위협할 것입니다. 밥상 물가 상승은 식비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에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는 월 평균 106만 6,902원으로 11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년 동분기 97만 2,286원보다 무려 9.7% 증가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요, 최근 발표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공급 수요 측면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원유와 곡물 등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 요인 영향이 이어져 상반기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은요,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닥쳐올 고물가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과 7월에 물가 상승률이 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수치로만 봐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공식품 지수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돈이 많이 풀리기도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전반의 가격이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할 만큼 물가 상승이 전 품목에 영향을 미쳐서 가정 경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던 칼국수 한 그릇이 1만 원대를 육박하고 있고요. 삼계탕 2인분에 2만 원을 육박했습니다. 예전처럼 호주머니가 가벼울 때 먹었던 음식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직장인들에게 점심은 고정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은 가중됩니다. 편의점의 도시락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가볍게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대중적 음료가 된 커피도 은근슬쩍 물가 상승에 편승해 평균 가격이 10%가량 올랐습니다. 밥값과 별 차이 안 날 정도로 비싼 커피값이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카페 이용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를 돈으로 지불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식용유 가격의 상승도 무섭습니다. 일반 가정에서야 사용량이 많지 않아 타격이 덜하겠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식용유 가격은 천정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곡물 최대 생산지인 우크라이나와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수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식용유 대란이라는 불똥이 우리에게도 떨어진 것입니다. 업소용 식용유가 2, 3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껑충 뛰면서 식용유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식용유 대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입니다. 물가 인상의 주범격인 기름값은 매일 최고가를 갱신 중입니다. 경우가 리터당 사상 처음으로 2,200원을 돌파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경유 가격이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고물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선진국들도 고물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4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요. 유럽 역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5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9.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1982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영국의 5월 물가 상승률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 회원국보다 높았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국가들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놓이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유기체로 움직이는 경제권력이다 보니 이제는 안방 경제도 국제 정서의 즉각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도 제2의 IMF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작금의 경제 현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기 운동으로 외화 확보에 나서면서 이겨낸 바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부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경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IMF 외환위기는 많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경제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물가입니다. 물가를 놓치면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그 타격이 가장 크게 입게 되는 계층은 바로 취약계층들입니다. 지금은 경제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고물가 시대입니다. 취약계층이 사지로 몰릴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수준이라면 경제 성장을 다소 접더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삼고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